네, 안녕하세요. 오픈DRS 마지막 발표, 이제 리눅스 커널 버그 바운티 도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띠오리 VR팀의 조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표는 제가 작년에 이제 입사를 해서 리눅스 커널 취약점을 이제 찾으면서 얻었던 이제 정보들을 조금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내용은 이제 거의 없어서 이제 아마 다음 발표 때 이제 취약점이 패치되면은 이제 라이트업과 함께 이제 추가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왜 리눅스 커널 바운티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눅스 커널은 이제 어떤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제가 어떻게 버그를 찾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커널은 이제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이제 서버나 데스크톱 그리고 클라우드와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는 이제 서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눅스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리눅스 커널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제 요청받은 업무가 이제 회사에서 그 하고 있는 서비스인 그 페르미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페르미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데이를 분석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그 미공개된 뭐 POC 코드나 뭐 exploit 코드까지 이제 이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이러한 이제 exploit들을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2016년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exploit을 작성해보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거의 작성을 해보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회사 오기 전에 드림핵을 또 재밌게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exploit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좀 다시 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리눅스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도 연구하던 주제와 관련이 있고, 이제 드림핵 같은 문제도 거의 리눅스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나마 익숙한 이제 리눅스를 이제 연구해 보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약점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미움 보고서를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해야 했고, 그래서 이제 원데이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그 라이트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엄청 높은 퀄리티로 작성이 되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도 매우 잘 쓴 라이트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라이트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진짜 논문급으로 이제 잘 쓴 라이트업들이 엄청 많았고, 이제 그 스크롤도 이제 엄청 길어서 이제 하나의 라이트업을 보는데도 이제 뭐 며칠을 써야 되는 정도의 라이트업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논문처럼 잘 쓴 라이트업들의 저자를 보면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분석해본 그 라이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CV2022-27666 취약점에 대한 라이트업이었는데, 이제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가 폰트온에 이제 준비를 했었지만 대회 2달 전에 패치가 되어서 이제 폰트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제 KCTF라는 이제 다른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이 이 취약점을 사용했었고요. 라이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리눅스 커널에 이제 어떤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윈도우에서 취약점을 찾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제보를 하고, 맥OS에서 취약점을 찾으면은 애플에 이제 제보를 하면 되는데,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뭔가 주체가 없어서 이제 조금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따로 이제 찾아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좀 여러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이제 바운티를 하는 이제 제로데이
오브젝티브가 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최하는 이제 폰트온이라는 대회에서도 이제 큰 바운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서 아무래도 그 리눅스를 뭐 서버나 클라우드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의 바운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폰트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폰트온은 캔색 웨스트라는 그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 해킹 대회이고, 브라우저, 커널, VM과 같은 이제 좀 메이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이제 취약점을 실제로 제로데이를 찾아서 시연을 하고 성공을 하면은 상금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이제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제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폰을 하면은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온한다는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익스플로이트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을 이제 가져가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테슬라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으면은 실제로 그 테슬라 모델 3를 이제 받아가는 이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도쿄, 토론토에서 이제 모바일이나 IoT 대상으로도 이제 대회가 확장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그 우분투, 윈도우, 맥OS 모두 이제 바운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에 이제 리눅스 기반이고, 이제 제가 이제 우분투를 대상으로 대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금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잇에 성공하면은 이제 $30,000를 주고, 익스플로잇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뭐 약간 공개되지 않은 다른 취약점이랑 뭐 충돌이 나면은, 그러니까 뭐 이미 그 내부에서 알고 있는 취약점이었으면은 $30,000의 절반이 이제 $15,00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트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그렇게 막 폰트온을 딱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리눅스 커널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제 찾아놓은 취약점이 있었고, 이제 그게 폰트온 그 하기 몇 달 전에 이제 찾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폰트온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폰트온 같은 경우에는 그 3월쯤에 항상 그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취약점을 뭐 4월이나 5월에 찾아버리면은 이제 뭐 패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곳에 제보를 좀 하거나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타이밍적인 것도 좀 운이 맞아야지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 몇 달 전에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제 이 취약점에 대한 익스플로잇을 대충 이제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취약점을 하나 더 발견하여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폰트온이 아닌 다른 그 바운티 프로그램인 이제 K스태프에 처음에 이제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크롬 OS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제 다른 대상을 찾아서 조금 그런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코드를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 작업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날짜를 보니까 이제 폰트온을 하기 2주 전이었고, 예전에 작성해둔 이제 익스플로잇을 다시 꺼내와서 이제 다시 분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에 가서 참가한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원격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일주일 전까지 익스플로잇을 미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잇과 라이트업을 미리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제출하기 이제 며칠 전에 돌려보니까 딱 제가 그 익스플로잇을 작성한 그 버추얼 머신에서만 잘 되고, 다른 환경에 가면은 거의 실패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전날까지 계속 이제 패치를 이제 계속 그 분석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대회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 노트북에 제가 직접 테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개의 PC를 사용하여서 이제 좀 제너럴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인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 참가자들이 이제 참가를 하고, 그게 그 CTF처럼 동시에 여러 명이 와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먼저 뽑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에 사람이 취약점을 사용해서 익스플로잇을 성공했는데 뒤에 사람이 그 같은 취약점을 사용해서 익스플로잇을 한다면은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디플리케이션이 되어서 이제 상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이 절반도 주지 않았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절반이라도 이제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원격 참가자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모자에 이제 제비를 넣고 이제 이런 걸 뽑아가지고 이제 몇 번째 이제 참가자인지 대상이랑 뭐 그런 거를 이제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이거를 라이브로 봤었는데, 이제 제 이름이 자꾸 안 나와서 계속 좀 초조하고 있었는데, 이제 총 이제 6명의 도전자가 우분투 대상으로 있었고, 그중에서 저는 거의 이제 마지막 차례인 5번째로 이제 뽑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적인 타이밍도 조금 맞았으면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4시에 그 시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이제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뒤에 이제 하게 되면은 새벽 6시나 더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뽑기를 이제 하고 나면은 대회 하기 전날에 그 취약점 이제 익스플로잇을 할 그 대상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메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분투 22.10 버전이 이제 대상이었고, 여기서 이제 리눅스 5.19.0-35 제네릭 커널을 이제 대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이제 시작하고 첫날에 이제 보니까 그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제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회 그 익스플로잇을 이제 시연을 하면은 그 트위터나 아니면 그 GDI 홈페이지에 그 스크린샷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본 결과 새로 올라온 그 커널 버전을 사용해서 익스플로잇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당일에 이제 약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제 대회 당일 업데이트인가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최신 커널에 대해서 그 익스플로잇을 수정해서 다시 보냈었는데, 이제 그 대회 중에 업데이트된 거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서, 그래도 이제 최신 버전이면 더 좋다고 하여서 이제 최신 버전을 대상으로 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라이브 업데이트가 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익스플로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유심히 보라고 메일에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5번째 차례로 그 익스플로잇을 이제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앞에 있는 참가자들이 많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그 중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 이제 그 폰톤 이제 첫날과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공했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했고, 이제 첫째 날은 좀 의외로 이제 2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실패를 하고 한 명은 컬리전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그 시냅티브라는 팀에서 그 익스플로잇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incorrect pointer scaling이라는 유형의 취약점을 사용하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은 이제 UAF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중복은 아니라는 좀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저 바로 앞에 이제 참가를 한 이제 카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프리를 사용해서 이제 익스플로잇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차례가 올 때까지 뭔가 트위터로 이제 성공 여부가 올라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제 차례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더블 프리인 거를 보고 약간 안심하면서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시작하기 30분 전에 저는 이제 원격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해서 대회 이제 회의에 접속을 해서 그 환경 설정을 이제 따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낸 익스플로잇이 맞는지 그 해시값 같은 거를 검증을 하고, VM의 이제 뭐 CPU 개수나 뭐 램 같은 게 제가 테스트 환경이랑 이제 뭐 같은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그런 것 또한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익스플로잇을 보낼 때 그 바이너리 2개 중에 하나만 컴파일한 상태로 보냈었는데, 그것만 보고 이제 컴파일을 한 줄 알고 이제 컴파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회 5분 전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컴파일을 무사히 이제 하고 대회를 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까먹고 했으면 이제 익스플로잇을 성공했어도 no search by all directory라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제 보는 그런 약간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도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거의 다 첫 번째 시도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사히 이제 익스플로잇을 성공하고 이제 폰톤이라는 대회 이제 우승자로 이름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익스플로잇 하는 과정이 매우 이제 취약점을 이제 제로데이를 연구하는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조금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티오리에 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제로데이 연구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이제 익스플로잇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익스플로잇을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진실의 방으로 가서 이제 익스플로잇이 그 중복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을 참가하게 되면은 익스플로잇을 성공했을 때 이제 라이트업을 가지고 가서 이제 취약점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메일로 다 라이트업을 보낸 상태여서 이제 GDI 미팅에서는 그냥 이제 중복이 없다고 하고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캐노니컬 디스클로저 미팅을 했는데, 이제 캐노니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분투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시큐리티 팀이 그 취약점 라이트업을 보고 이제 이게 알려진 정보인지 알려진 취약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대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긴장됐던 순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뭔가 테스트를 하다가 실수로 뭐 크래시 로그를 보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뭔가 찾아가지고 뭔가 중복이라고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6팀 중에 2팀은 버그 컬리전이 되었고,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3팀은 이제 석세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원격 참여라서 이제 이런 게 조금 그 대회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음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직접 캐나다로 가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운티 프로그램은 이제 KSTF에서 하는 이제 VRP 프로그램으로, 이제 KSTF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CTF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CTF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여기서 이제 루트를 이제 얻어서 다른 그 컨테이너에 있는 정보들을 읽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이제 했던 이제 라인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KSTF를 이제 사용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STF에서 VRP에서는 2개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목표는 NSJ를 샌드박스를 탈출하여서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의 이제 밖에 있는 그 플래그를 읽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목표로는 이제 다른 컨테이너에 있는 플래그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KSTF 환경에서 이제 제로데이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CTF를 참여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플래그를 읽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STF 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KSTF 룰은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룰에서는 이제 최대 133,337달러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플래그를 읽으면은 31337달러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2만 달러를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KSTF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취약점만 익스플로잇을 해도 많은 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제 꼭 제로데이 취약점이 없더라도 그 이제 뭐 패치되는 것을 보고 빠르게 익스플로잇을 해서 이제 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까지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약 5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저 네임스페이스 권한이 없이 이제 익스플로잇을 하면 추가로 2만 달러,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 익스플로잇 기법을 사용하면은 또 추가로 2만 달러, 그리고 이제 최신의 리눅스 커널에서 익스플로잇을 하면은 2만 1,000달러, 그리고 이제 이 최신 커널에서 그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또 커스텀 미티게이션 기법이 적용된 커널에서 익스플로잇을 성공하면은 2만 1,000달러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모든 그 버전이 사실 최신 버전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그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5.10과 5.15 커널이고 이제 뒤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21,000달러를 주는 거는 진짜 그 뒤에 메이저 버전까지 올라간 이제 5.19 커널이나 아니면 6.1 LTS 커널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이번에 그 폰톤에서도 우승한 이제 칼 보시라는 분이 이제 CV2022-1786을 이제 찾아서 KSTF에서 당시의 최고 상금인 91,337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변경되는 룰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신 LTS 인스턴스에서 취약점을 이제 찾는 경우와 미티게이티드 인스턴스 그리고 GK 인스턴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바운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IO 유링에서 이제 너무 취약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IO 유링을 빼고 이제 바운티를 하고 있고, 이제 GK 커널에서만 IO 유링이 있어서 이제 IO 유링을 여기서만 바운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티스 LTS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6.1 커널을 사용해서 바운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1 커널에서는 이제 베이스 리워드가 21,000달러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와 다르게 이제 스테이빌리티 항목이 들어가서 이제 10,000달러를 추가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올해 5월까지는 이제 성공률이 매우 낮아도, 그러니까 뭐 성공률이 진짜 낮아서 1%만 돼도 이제 100번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해서 플래그를 읽으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도 이제 30,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스테이빌리티를 이제 아마 90% 이상 돼야지 10,000달러를 추가로 줘서 이제 30,000달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KSLR 같은 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취약점을 사용해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512번 정도를 이제 시도하면은 한 번은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이제 그런 걸 사용하면은 이제 상금을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KCF 팀에서 이거를 분석하는 게 아무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릴라이어빌리티 항목을 이제 추가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상금 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하고 이제 맥시멈 상금은 그대로 약 13만 달러로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 이제 폰톤에서 사용된 취약점이 이제 KSTF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여러 바운티 프로그램을 이제 걸쳐서 취약점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작년 이제 폰톤에서 사용된 그 IO 유링 취약점이었는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패치가 안 되고 있다가 KSTF에서 이제 PQL이라는 그 다른 연구자가 그 KSTF에서 이제 이 취약점을 사용해서 익스플로이트라고 이제 패치한 뒤에 폰톤에서 또 이제 패치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폰톤과 KSTF 모두 이제 바운티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아마 한 사람이 KSTF와 폰톤에 모두 이제 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KSTF 이제 룰이 제로데이인 경우에는 이제 익스플로잇에 해시만 먼저 등록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1월에 익스플로잇 해시를 먼저 등록해 놓고 5월에 폰톤에 참가하고 이제 8월에 패치가 되고 나서 이제 KSTF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플래그를 이제 읽어와서 이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이 이제 두 개의 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KSTF와 그 안드로이드 VRP는 모두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KSTF에서 공식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예정인데, 이제 커널에서 최대 25만 달러의 더 매우 큰 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제 이렇게 좀 같이 낼 수 있는 거는 같이 내서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모두에게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STF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션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 있어서 이제 누가 어떤 그 취약점을 사용해서 익스플로잇을 했는지를 이제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STF 사이트에 가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 그 해시를 등록한 날짜와 실제로 그 플래그를 등록한 날짜, 그리고 어떤 커널 버전을 대상으로 했는지와 실제 사용한 취약점의 이제 패치 링크, 그리고 CVID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 같은 거를 여기서 빠르게 찾아내서 그 비슷한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스태프 VRP에서는 이제 디스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채널에서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를 올릴 수도 있고, 뭐 환경 설정 같은 것도 그 홈페이지에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디스코드에서 좀 검색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스태프 이제 VRP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스태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링크를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10 클러스터와 5.15 클러스터, 그리고 5.19 클러스터, 그리고 5.19의 커스텀 미티게이션이 올라간 클러스터, 이렇게 총 4개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서버 환경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고, 이제 그 유저 권한으로 이제 배시쉘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etc의 nodeOS 릴리즈 파일을 읽어서 커널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커널 바이너리는 여기 접속을 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읽은 그 커널 바이너리 정보를 가지고, 커널 버전 정보를 가지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제 거기서 바이너리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K스태프 VRP를 위해서 이제 분석해야 되는 커널의 소스 코드는 이제 구글의 컨테이너 옵티마이즈드 OS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OS 구글 소스닷컴에 이제 git 레포지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받으면 되고, 이제 커널 컨피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링크에 있는 그 경로에 있는 컨피그를 봐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걸 찾아본 결과 그 우분투에 비해서 활성화된 기능이 매우 적은 것으로 이제 확인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이제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제일 좀 많이 나왔던 그 취약점 및 가장 많이 나온 이제 타겟 중 하나인 이제 NF 테이블즈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옵티마이즈드 OS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한 그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K스태프에 이제 도전을 했으나, 제가 발견한 취약점이 조금 특이한 그 유형의 취약점이어서 실제로 익스플로잇이 좀 1시간이 초과해서 걸렸는데, 이제 대회 제한 사항이 약간 1시간 이내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나면 이제 쉘이 끊어져서 이제 제가 찾은 취약점으로 익스플로잇을 성공하지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약점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구글에 있는 모든 그 취약점 그 바운티 그 VRP를 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크롬 VRP에서 이제 크롬 OS에 대해서 그 바운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박스 에스케이프 명목으로 이제 커널 컨텍스트에 코드를 실행시키는 경우 최대 3만 달러의 그 바운티를 이제 하고 있었고, 이제 익스플로잇이 안 되더라도 그 하이 퀄리티 리포트인 경우에는 최대 2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버그들이 올라오는 이제 CR 버그에 접속해서 이제 찾아본 결과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보된 커널 취약점들이 존재하였고, 이제 15,000달러나 뭐 2만 달러 받은 이제 취약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처음 찾아봤을 때는 이제 리눅스 커널 취약점은 없었는데, 이제 날짜를 보시면 이제 다 올해 그 공개된 취약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발견되는 취약점들이 올라오고, 아무래도 크롬 OS 대상이기 때문에 그 크롬북 환경에서 보통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 OS도 그 커널 이제 코드를 이제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크로미움의 구글소스닷컴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 커널 컨피그를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앞서 그 기능이 적어진 클라우드 그 컨테이너 옵티마이즈드 OS보다 더 적은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분투에서 취약점을 찾아도 이제 크롬 OS나 그 컨테이너 옵티마이즈드 OS에는 이제 그 취약점이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VRP인데, 이제 안드로이드 VRP 같은 경우에는 그 리눅스 커널과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버그 바운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VRP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 폰에 있는 기능만을 한정적으로 이제 취약점을 바운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취약점인 경우에는 최대 $10,000의 그 바운티를 주고 있었고, 익스플로이 체인에 사용 가능한 이제 익스플로이터블한 취약점인 경우에는 최대 $10,000,000의 상금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250,000고, 이제 픽셀의 다른 이제 보안 기법들을 다 우회해서 뭐 원격으로 제로 클릭으로 뭐 익스플로잇을 하면은 최대 $10,000,000의 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좀 여러 개의 리포지토리 경로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테스트한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 6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커널 GS라고 이제 되어 있는 URL 링크에서 커널을 받아서 이제 이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옆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신 프롤린님께 이제 픽셀 6를 빌려서 이제 커널 수정과 이제 카산 빌드 같은 것도 다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편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오면은 이제 팀원 찬스가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약점을 사용해서 그 커널을 이제 재부팅이 되니까 조금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제가 찾은 취약점을 이제 처음으로 테스트해봤는데, 이제 저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처음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기존 그 제네릭한 그 데스크톱 환경에 리눅스에서는 좀와 다르게 조금 이제 권한적인 부분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SE 리눅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 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조금 많이 제한적이었고, 이제 unprivileged 유저 네임스페이스도 이제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앞에서 이제 많이 사용한 뭐 넷필터 취약점 같은 것들도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뭔가 네트워크 관련된 그 취약점인 경우에는 캡넷 어드민 권한이 있는 시스템 권한을 먼저 그 다른 취약점을 이용해서 권한을 상승하고, 거기서 이제 커널 익스플로잇을 하는 약간 체인을 만들어줬어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권한으로 가는 취약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권한은 이제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제 익스플로잇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바운티에 이제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아마 그 올해 안에 이제 패치가 되면은 이제 관련된 라이트업들을 뭐 TOR이 블로그나 아니면 오픈 TRS를 통해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리눅스 커널에서 조금 그 시도할 만한 또는 제가 실제로 좀 제보를 했던 이제 바운티들이었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취약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커널 취약점도 이제 일반적인 그 다른 소프트웨어와 비슷하게 이제 퍼징을 이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스 코드 오디팅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취약점을 찾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좀 많이 돌리고 있는 이제 시스컬러라는 퍼저를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퍼징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취약점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오디팅도 이제 병행을 하여서 취약점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컬러는 이제 커버리지 가이디드 퍼징을 수행하는 퍼저로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을 사용하여서 그 시스템 콜에 맞는 인자를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줘서 거기서 이제 뮤테이션을 하여서 이제 퍼징을 하는 버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커널의 코드 커버리지,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은 지적점이 나왔던 이제 넷필터 그 기능의 시스템 콜 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 메시를 통해서 NFT 배치를 보내고 있고, 이제 어떤 구조체를 사용하는지 그런 게 이제 사전에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메시지에는 뭐 MSG, 뭐 new 테이블, 뭐 del 테이블 이런 기능들이 정해져 있고, 이때 어떠한 인자가 들어가는지가 사전에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스컬러로 이제 퍼징을 이제 새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런 템플릿이 안 만들어져 있는 그 기능들에 새롭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퍼징을 한다면은 또 그 새로운 취약점을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커널에 계속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또 워낙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기능들에 대한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그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커널 에서 K커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하여서 퍼징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 커널을 컴파일할 때 config K커브를 이제 Y로 줘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sanitizer curve trace PC 함수가 그 베이직 블록이나 뭐 엣지 같은데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분기문을 만날 때마다 실행한 그 인스트럭션 어드레스가 저장이 되고, 이제 그 시스컬러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그 어느 이 시스템 콜이 어떤 코드를 실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계속 그 피드백하여서 새로운 입력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 K커브와 이제 함께 많이 쓰이는 이제 커널 어드레스 세니타이저입니다. 이제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는 유저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메모리 커럽션류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커널에서 이제 사용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널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는 out of bounds access나 이제 use after free를 조금 이제 잡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드존을 사용하여서 메모리 접근이 발생할 때마다 그 오브젝트의 범위를 넘어선 주소를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프리된 오브젝트를 접근하는지를 검사를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잘못된 접근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커널 패닉을 이제 발생해주고 뭐 로고 같은 거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OB나 UAF가 아닌 뭐 데이터 레이스나 이런 거를 찾으려면 이제 KC산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인티저 오버플로우나 뭐 그런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같은 경우에는 KUB산, 그리고 초기화 안 된 메모리 접근은 뭐 KM산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다른 세니타이저들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시스콜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컨티뉴어스한 퍼징을 돌리고 있고,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봇이라는 곳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스컬러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실제로 뭐 원데이가 아닌 여기는 이제 여기 올라오면 이제 제로데이인 상태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좀 좋은 버그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이제 제로데이로 이제 본인이 가장 빠르게 익스플로이트를 하면은 이제 제로데이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시스컬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퍼징을 돌려보았는데, 이제 시스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자 권한에서 퍼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컬러에서 그 발견되는 모든 취약점이 다 이제 그 유저에서 LP 취약점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퍼징을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 뭔가 카산이 엄청 많은 버그를 찾았지만 이제 대부분 마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마운트를 할 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권한 상승 취약점까지는 되지 않는 그냥 좀
그냥 버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많은 취약점이 나왔던 NF 테이블즈 같은 경우에는 널 포인트 디레퍼런스 버그를 2개 찾았는데 이제 제가 2개를 한꺼번에 제보를 안 하고 이제 하나를 제보하고 또 다른 하나를 다음 날에 이제 자고 나서 제보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 제보한 버그를 보고 이제 좀 비슷한 패턴의 버그였었는지 이제 다른 하나의 버그도 같이 패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 제보는 이제 한 번에 해야 된다는 이제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제가 최신 버전을 돌리진 않았는데 일부러 이제 원데이가 제한을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원데이가 한 5개 정도 알려진 그 취약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5개 중에 하나는 좀 낮은 확률로 이제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 4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돌려도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보한 이제 널 포인터 디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체 이제 객체를 할당할 때 구조체를 이제 제로로 초기화했는데 이제 리스트를 초기화하지 않아서 리스트에 있는 포인터가 널이어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제 이 취약점이 트리거되는 조건이 그 앞선 이제 allocation이 fail을 해야지 이제 에러 처리 루틴으로 가서 이제 디스트로이를 하면서 리스트 접근을 해서 널 포인터가 이제 참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징을 할 때는 그런 이제 K-커브나 K-아산 말고도 이제 뭐 폴트 인젝션 같은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이런 류의 이제 취약점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트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K-몰록 같은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요청이 될 때 이 얼로케이션이 원래는 잘 실패를 하지 않는데 이제 강제로 널을 리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널 포인터 디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익스플로이터블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많이 제보를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올라온 그 프로젝트 제로의 블로그에서는 이제 널 포인터 디레퍼런스 버거를 또 익스플로이트하는 또 뭔가 대단한 블로그 게시글을 또 하나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 딜에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익스플로이트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이제 퍼징을 열심히 돌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돌리면서 이제 시스컬러를 이제 계산한 또 여러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에 있으면서 이제 봤던 논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퍼저들을 조금 이제 긴 시간 이제 좀 돌리면은 이제 취약점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단 제가 이제 논문을 다시 보면서 이제 여기서 찾은 취약점들을 이제 보니까 좀 대부분 그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취약점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시스컬러를 돌렸을 때도 그 원데이가 이제 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퍼저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만든 퍼저도 그런 익스플로이터블한 이제 버그는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이제 오디팅을 이제 아무래도 페르미움을 쓰면서 그 코드에 대한 지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오디팅을 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오디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봐야 할지 좀 그런 게 손에 잡히질 않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저가 뭔가 실행하지 못한 코드나 아니면 그 퍼저가 실행을 했지만 이제 취약점이 트리거 안 된 경우, 그리고 또 원데이가 많이 나온 그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오디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저가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퍼저가 컷 커버리지를 이제 실행만 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뭐 트리거 해야 되는 그런 류의 그 메모리 커럽션을 이제 발견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즈봇이나 뭐 KCF, 폰트온 뭐 이런 데 올라오는 취약점들을 위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같은 기능에 더 취약점이 없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를 이제 소스코드 오디팅을 할 때 이제 시즈봇에 있는 정보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시즈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엄청 많은 CPU 자원을 사용해서 퍼징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커버리지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좀 많은 그 코드가 이제 실행이 실제로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취약점이 좀 많이 나오는 이제 서브 모듈인데 그 여기 이미지에서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거는 이제 실행이 된 건데 좀 다른 데를 찾아보면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퍼저가 실행을 못한 부분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이 많이 나오는 서브 시스템인데 이제 퍼저가 실행 못한 함수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드봇에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해주는데 이제 좀 오디팅을 하다가 의심스러운 코드가 있으면은 이제 좀 제가 직접 그 테스트 케이스를 다 짜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 시드봇에서 생성해주는 이제 시즈랭 그 포맷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C 코드로 변환을 해서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즈봇에 올라오는 그 취약점 중에서 이제 뭐 제너럴 프로텍션 폴트나 뭐 커널 어드레스 세니타이저가 찾은 취약점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익스플로이터블 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도 이제 취약점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워닝 메시지나 뭐 버그로 표시되어 있는 취약점들도 이제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이제 그랩이라는 논문이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깊게 퍼징을 해서 이제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이제 K-스태프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제 익스플로잇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즈봇 외에도 이제 K-스태프에서 올라오는 그 제출된 것들을 이제 빠르게 봐서 어떤 취약점을 찾아서 패치를 했는지를 보고 이제 새로운 취약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약간 2달의 시차를 가지고 이제 K-스태프에서 이제 공개된 2개의 취약점인데 이제 패치를 보시면은 사실 거의 같은 패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작년 폰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 필터와 트래픽 컨트롤 그리고 IO 유링에서 이제 취약점이 공개가 되었고 실제로 작년에 이 3개의 서브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취약점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리눅스 커널 이제 git 레포에 들어가서 그 올라오는 커밋들을 매일매일 새로 고침을 하면서 뭔가 혹시 뭔가 좀 그 패치에 어서가 이제 메인테이너인데 이제 리포티드 바이 누구가 이제 안 되어 있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데이를 빠르게 익스플로이트를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KC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데이가 아닌 원데이도 매우 큰 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원데이도 익스플로이트를 하는 것을 매우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발표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결론은 리눅스 커널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폰톤이랑 구글 VRP가 있고 이제 바운티 대상 커널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컨피그 파일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좀 선택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퍼징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새로운 버그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퍼저가 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오디팅을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팀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제 제로데이나 원데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취약점을 찾는데 뭐 퍼징이나 뭐 쿼리엑스와 같은 이제 정적 분석을 이제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곳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제 항상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theory.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